네, 진짜 쉬운 진단. 지금부터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신 종목들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연결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까요? 네, 유니트론텍인데요. 네. 유니트론텍 산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8,300원대 샀었는데 네.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 좀 하고 해가지고 어허. 크로스가 넓어지면서 6,300원대 저거가 돼 있어요. 아, 평균 단가 지금 6,300원이시고요. 네네. 네, 근데 비중은요? 가격이 올래나 어쩌려나 모르겠어요. 네. 자, 비중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네? 비중은 얼만큼 담고 비중 계세요? 한 20% 좀 넘어요. 20% 정도. 예. 자,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예. 4,00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나마 최근 조금 올라가지고 4,000원이 됐네요. 네네네. 자, 6,300원까지. 아, 요즘 가격보다 더 내려가 있어요. 예, 언제쯤 이게 회복이 될까 걱정이 많이 좀 되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요. 유니트론텍 손실을 많이 줄여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 여기서 좀 올라갈 만한 그 힌트가 좀 있을까 찾아볼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예. 자,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 유니트론텍 점검을 해드리죠. 자, 운영자님, 이 평균 단가가 6,300원이신데 지금 현재 주가가 4,000원입니다. 손실 많이 좀 줄여볼 수 있는 종목일까요? 예, 우리 청년님한테 한 가지만 좀 물어보고 예. 답변 드리겠는데요. 이 종목 매수한 근거는 자율주행 보고 사신 거인가요? 아니면 네네. 옛날에 자율주행 어쩌고 해서 샀는데요. 계속 내려가서 팔 기회를 안 줘요. 예, 그래서 자율주행 그 재료를 보고 사신 거죠? 이 회사 어떤 펀드멘탈하게 실적 보고 사신 건 아니고. 네, 잘 그런 건 예. 못 보고 그냥 방송에서 보고 샀어요. 예, 그럼 아마 자율주행 모멘텀 가지고 사셨으면, 어제 이제 주가가 한 5%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이제 약간 최근에 로봇 관련 종목이라든가 자율주행 관련 종목도 로봇과 이제 비슷한 어떤 유형 쪽이다 보니까 어제 이제 움직임이 잠깐 전개됐던 것 같은데, 이 종목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재료입니다. 먼저 이 회사 실적은,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본업은 반도체 유통과 디스플레이 유통 쪽이에요. 반도체 유통 쪽은 해외에 있는,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마이크로칩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만의 AUO, 디스플레이 있죠. 쪽을 제품을 공급받아서 이제 국내에 유통시키는 게 본업은. 유통회사다. 유통회사면 우리가 자기 제품이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할인을 받다. 높게 프리미엄 평가를 못 받는다. 네. 실적은 괜찮아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기 수익 대충 올해 예상해 보면 작년도 80억인데 1분기 실적을 감안하면 100억 정도. 현재 예사 주가가 4,000원이니까 PER로 따지면 PER 따지면 5배, 6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근데 유통회사라는 걸 감안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업 제품이 없고 유통회사가 일정한 제품을 갖다가 마진을 붙여서 파는 쪽이기 때문에 이게 실적으로 평가를 받기 어려운 주식이다. 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종목이 가기 위해서는 어제 주가가 움직였던 자율주행과 관련된 재료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특별하게 아주 뛰어난 기술이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만 시장에서 이제 그런 종목으로 이슈가 돼 있으니까 어제 같이 주가 움직임이 전개되지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테마로 형성이 되면 그때 이제 주가가 약간 어떤 리바운드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요즘 이제 본업도 좋아지면서 재료가 있어야 좀 되는 건데, 불확실한 시장이다 보니까, 이 회사와 비슷한 유형이 있는 회사,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유통회사가 네. SMT라는 회사가 있고, 또 유니캐스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유니캐스트도 유니트론텍도 있고 그런데 제가 유니캐스트라는 회사하고 유니트론텍 이름도 거의 비슷한데 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유니트론텍의 주가가 가장 비쌉니다. 펀드멘탈 따지면 한다 하더라도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도 반도체 유통 쪽이지만은 그 회사는 비메모리 쪽이고요. 네. 비메모리가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상당히 탄탄하고 마진율도 높고, 네. 그 다음에 드림텍이라는 뛰어난 자회사가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같은 밸류를 비교해 보면 유니캐스트라는 회사가 훨씬 더 AI, 자율주행과 관련된 AI 매틱스라는 회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유니트론텍이 가장 실적 플러스 제로 측면에서도 가장 낮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워낙 저가주다 보니까 어제처럼 좀 주가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일단은 예사가 또, 그, 재무 내용 자체도 부채 비율이 조금 높아요. 유통회사들 원래 재무 내용 비율 자체가 낮은데, 우량한데, 비율이 200%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적자가 나지 않는 회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000원대 사가지고 예사가 유무상 증자까지 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엊그제 내보니까요. 어제 내보니까요. 그렇죠. 증자 물량 상장됐나요? 시청자님? 네. 상장 됐겠네요. 6월 17일 날 그냥 다 했으니까. 해가지고 주주가 불어나고 가격이 6,400원이 들어와 있죠. 예. 그 물량까지 이제 다 소화했으니까 결국은 악재는 다 해소가 됐어요. 유무상 증자 물량까지 소화가 좀 됐으니까. 근데 우리 시장이 매수 한 6,300원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회사 시가총액 700억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주가 자체가 앞서 이제 기본적 부선상 또 이 회사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력을 감안하면 일단 기술적 반등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술적 반등 목표치는 4,400원대가 적정합니다. 많이 보면 4,600원. 여기서부터가 매물층이거든요. 매물층입니다. 유무상 증자 감안해서 가격 수정 주가를 반영한 물량층이니까 이게 4,700~800원은 현재로 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약간 물타기도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앞서 이제 다른 종목들 더 위에 있으니까 분산 투자 다 고려해 보시고, 이 종목은 일단은 기술적 반등 목표치가 맥시멈 4,600~7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인 반등은 여기서부터 흘러내렸기 때문에 4,400원이지만은 우리 시청자님 손실 부분과 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걸 감안하면 4,600~700원 정도까지는 나쁜 회사는 아니니까 좀 기다리시면 그 정도에서 손실을 좀 어느 정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크게 보지 마시고 4,600~7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달님 좀 아쉽게도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은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손실을 줄여가는 전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줄여가느냐? 목표 주가를 4,600원이나 4,700원 정도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 정도에서 손실을 좀 감안해 두고 팔고 다른 종목으로 한번 수익을 노려보자라는 전략인 것 같네요. 참고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기운 내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낼 만한 종목 있으면 또 진단 요청해 주세요. 네네. 네. 수고하세요. 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좀 아쉽게 됐는데, 아무쪼록, 확실히 잘라낼 땐 잘라내야죠. 손절을 좀 해보시고, 자, 그리고 다른 종목에서 꼭 큰 수익의 기회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니트론텍 봐드렸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진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닉네임이 킹님이시거든요. 자, 매수한 종목이요. 다날 갖고 계시네요. 자, 다날의 매수가가 9,500원, 비중 8%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좀 올랐는데 제자리까지 올지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7%가 넘게 꽤 올랐어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고점이 18,000원대까지 갔던 종목이니까 아직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8,000원 간신히 넘어가고 있고요. 9,500원까지 갈 수 있을까? 이 궁금증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 제자리 9,5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 종목? 9,500원에 왜 사셨는지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9,500원이니까 차트 좀 보시죠. 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게 차트를 보시죠. 한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사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좀 표시를 해보면 조금 이렇게들 많이 접근 포인트를 잡으시는 것 같은데. 예.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 부분에서 약간 이제 원래 주식이라는 게 이제 회귀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라가던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걸 보고 좀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냥 기술적인 걸 모두 다가 공통된 대외 변수를 다 제외하고 네. 일괄 대입을 하면 그렇게 해서 만약 주가가 오른다. 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학 공식처럼 네. 너무 쉬운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주식은 1 더하기 1은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1 더하기 1을 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100이 나오기도 하고요.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뒤에서 갑자기 돌도 날아오고 이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날이라는 기본 종목 자체는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결제하는 데입니다. 여러분도 휴대폰 결제하시면 다날 이렇게 해가지고 소액 결제 뜨지 않습니까? 네. 그래 최근에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에 카카오시 있다면 마카오 같은 데 가면 위챗이거든요. 네. 저도 한번 깔아서 써봤는데
거기에도 이제 우리나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뭐 편의점 뭐 이런 데도 하고 있고. 근데 이 다날이라는 종목 자체가 테마가 형성될 때 보게 되면 여러 군데 형성이 됐었어요. 네. 뭐 비트코인도 형성이 좀 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죠? 26,000선 붕괴가 됐죠. 네. 오늘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뉴스플로우를 좀 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다날에 뭐 종속회사나 자회사학교인 것 같은데 쇼핑몰 뭐 협약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 단가까지 올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좀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완전히 바닥을 찍고 추세가 우상향 하기에는 종목에 쏠리는 수급이나 매기가 너무 적고요. 뭐 우리 시청자님이 답을 딱 내실 것 같아요. 자동차 살래, 뭐 반도체 살래, 2차전지 할래, 신재생 할래, 다날? 아니죠. 이렇게 후순위로 좀 밀린다는 거죠. 네. 그러면 다날이 나쁜 종목이라기보다도 시장에서 소외감이 깊을 수가 있죠. 이런 게 가장 무서운 거고. 예. 다날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 성장성은 없지만 꾸준하거든요. 예. 작년에도 160억, 재작년에 150억. 그 안 좋을 때 2019년에 이제 미중무역 전쟁 터지고 때도 109억. 그러니까 실적은 꾸준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별로 높지 않죠. 예. 매출액 대비 실적 영업이익률이 나오니까. 그런데 주가가 막 뉴스플로나 테마가 얹히지 않는 이상은 막 확 가주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진입의 어떤 기술적 포인트를 보고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고, 기술적인 타점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나무랄 데 없습니다. 네. 근데 기술적인 타점을 잘 잡았는데 이제 이 종목이 시황적인 요소를 얹혀지면서 네. 수급과 매기가 올 것이냐, 이게 다른 문제라는 거죠. 종목 선정에 답이 있다. 네. 박준영이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종목 선정에 답이 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리바운드 정도에서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거래량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전일 이렇게 좀 폭발적으로 18,000원까지 갈 때 거래량을 보니까 8천만 주씩 터졌거든요. 네. 오늘은 그 10분의 1입니다. 900만 주. 단위가 다르군요. 네,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리바운드 정도로 봐야 되고, 제가 보는 기준치는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뭐 9,000원은 이평선 기준이고, 네. 여기까지는 뭐 무난하게 좀 갈 것 같고요. 한 9,100~200원 정도에서, 그러면 손실 4~5%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손실 구간에 있다가 종목이 올라왔어요. 예. 네, 마이너스 4~5%라 이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4~5% 손실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더 가져갈까 말까, 그러다 더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왕이면 수익 조금이라도 보자 하다가 또 그렇죠. 크게 내려가는 경우. 또 그냥 묻어다는데 갑자기 또 40~50%가 또 오르기도 하고. 주식이 원래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단안의 성장성을 저는 크게 주지 못할 것 같아서 교체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 매도 목표가 9,200원 설정해 주시고요. 레인지 범위를 9,100원부터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9,100원부터 조금씩 팔아 나가는 전략. 그래서 종목 교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날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 제자리까지 계속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전에 9,100원부터 해서 9,200원까지 매도를 해보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바꿔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날 살펴드렸습니다. 키잉님께서 보내주신 다날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도 다음 종목 진단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또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기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자, 안녕하세요. 현대오토해봅니다. 124,000원에 20% 들고 계시네요. 지금 사연을 또 보내주셨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일단은 13만 원이니까 수익을 보고 계시죠? 가지고 있는데 추매하고 싶어서요. 경기 둔화로 인해 완성차 소비가 줄어들면 현대오토에버에도 영향이 미칠까 해서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십니다. 자, 이 현대오토에버를 굉장히 좋게 보시나 봐요. 사실 지금 계속 그동안 주가 한번 급등세 보인 이후로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던 종목입니다. 이 10만 원에서 14만 원 요 정도 사이 계속 왔다 갔다 했던 종목인데,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솟구쳐서 그 윗구간을 뚫어낼 수 있을까요? 자, 추가 매수도 가능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 이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운영자님, 현대오토해봅니다. 지금 추가 매수도 생각 중이신 것 같고, 이 종목의 미래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좋은 주식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 종목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한테는 관심을 가져봐도 된다고 얘기했던 주식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이에서 이제 자동차 분화와 관련해 가지고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예산 이제 소프트웨어 현대차 그룹의 향후 비전 자체 글로벌 소프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회사가 아마 작년 4월달에 그룹에 있는 소프트 회사들을 다 합병을 했어요. 현대 MN소프트, 그다음 현대 오트론 해가지고 세 개사
현대오토버가 주였지만은 그 MN소프트라든가 오트론을 합병시켜가지고 이제 종합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출범을 하면서 네. 올해 그동안에도 쭉 좋아졌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어릴 때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그 회사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주 자체가 이제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주가 좀 되겠지만은 다양한 그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최근에 뭐 입시가 되고 있는 도시명 우주항공 관련된 UAM도 이 회사가 아마 담당할 거고요. 여러 가지 그런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 그룹에서 아마 현대오토에버를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룹의 핵심 기업으로 적극적으로 성장해 회사로 육성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 쪽에서는 신사업 성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삼성이라든가 SK 같은 경우는 하야부터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 산업 쪽으로 인식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현대차 그룹은 없어요. 그 네. 제조업 기반입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를 적극적으로 그룹에서 좀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글로벌 성장 기업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예. 작년도에 3개사를 합병을 해가지고 현대오토에버로 출범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따라주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예사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이렇거든요. 보면 지금 거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오르지도 않고 실적 성장하니까 주가 빠지진 않는데 네. 보시면 2021년도 이후에 주가가 대체로 10만 원대에서부터 14만 원 사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14만 똑같은 원 패턴입니다. 사이입니다. 네. 왜냐하면 예사가 물론 이제 성장성을 감안하면 PER 밸류로 40배, 50배 정도까지 평가를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직 시장에서 그 정도 평가를 안 주는 것 같아요. 현재 올해 실적 기준에서 아마 PER이 아마 40, 50배 가까이 되고 내년도 지금 PER이 28배 정도 잡혀져 있으니까 성장 회사는 같은 경우는 내년도 실적 1, 2년 정도 앞당겨서 우리가 밸류를 평가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PER 40배 정도 한다면 16만 원 정도가 목표 주가 현재로 봐서는 네. 내년도 목표로. 그러면 10만 원대, 13만 원대 현재 시장 여건에서 사서 기대 수익 자체가 크진 않다는 거죠. 다만 네. 안정적인 회사니까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갈 수가 있는데 기대 수익 자체가 현재 시장 여건에서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전략은 차트도 보시다시피 고점과 저점이 계속 등락 구간이 전개되는 흐름이 패턴이 강하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이 종목을 끌고 가기보다는 20% 정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네, 20%네요. 예. 일단은 주가는 현재로 봐서는 12만 원대 정도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커요. 12만 원과 14만 원 사이의 등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꾸준히 가져가기보다는 현재 시장 자체가 불확실한 측면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12만 원과 14만 원 정도 사이에 등락을 통해서 예. 최소한 10% 정도는 장기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번 성향이 장기 투자 성향인 것 같거든요. 10% 정도는 그렇던 매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13만 원대 사봐야 별로 실익이 없다. 네. 다른 것들이 지금 매력적인 종목들이 워낙 많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흐름 길게 보유하시되 추가 매수를 자제하시고 정매수한다면 12만 2, 3천 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네. 그때 정도는 10%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추가 매수한 부분 자체는 단기적인 14만 원대 올라가면 파는 매매. 그다음 내년도까지 길게 본다면 개인적으로 충분히 16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주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길게 보면 현대오토에버 16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할 텐데 당분간은 12만 원에서 14만 원 요 사이에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이런 흐름도 같이 한번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기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죠. 현대오토에버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또 다음 종목 가볼 텐데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LG 생활건강이요. LG 생활건강이요? 네. 네, 주가 많이 떨어진 종목인데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78만 6천 원에 50%요. 78만 6천 원에 50%요? 네. 이거 혹시 최근에 매수하셨습니까? 4월 달에 예. 됐습니다. 4월에 매수하셨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비중을 처음에 매수하셨을 때보다 좀 계속 늘려오신 건가요? 아니, 원래는 100% 하다가 그렇습니까? 100% 전 50% 빼고 예. 전 50%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내릴 만큼 내렸다고 판단해서 아주 올인하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로 사실 더 내려갔다가 다시 네. 이제 76만 원, 매수하신 근처까지 왔어요. 네. 네, 추가로 더 매수도 되는지. 여기서 더 늘리실 생각이 있으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원래 올인하셨다가 좀 줄이셨고 다시 비중을 늘리실 생각이십니다. 자, 그러면 비중 더 늘려도 괜찮을지를 LG생활건강의 전망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김민주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드리죠. 자, 전문가님, LG생활건강 뭐 정말 굉장히 주가 많이 내려왔는데 이 정도 내려왔으면 뭐 괜찮겠다 싶어서 많이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50%도 많긴 하거든요. 더 늘려도 괜찮을까요? 시청자님 성향이신 것 같아요. 네네. 전화 연결이 되셨으니까 저는 이거 가지고 말리진 않아요. 네. 저는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비중을 나는 좀 한 종목에 확신을 갖고 하겠다. 네. 대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청자님이 지금 아까도 한번 말씀하신 게 처음에 100%였는데 줄였다. 50%로. 네. 이것도 분명히 시청자님이 잘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00% 하는 게 좋은데 줄이지 못한다거나 네. 계속적으로 손 못 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판단 못 내리는 분들 많죠. 약간 이제 우리 조금 MZ 세대들 표현 용어를 하면 이 선택장애 네. 어쩌야 되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장롱으로 주식이 들어가는 네. 그런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고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내가 비중 조절 리스크 관리를 했다 이런 지금 스타일이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시청자님한테 먼저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LG생활건강을 왜 사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리오프닝 기대감에 LG생활건강이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렇죠. 화장품에 대한 업종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화장품은 하향 산업이 네. 분명하거든요. 이제 중국 쪽에서 보게 되면 워낙 이제 인프라가 튼튼해졌습니다. 거기서. 네. 보따리 상들이 우리나라 제품 안 사거든요. 그러면 화장품이 살아나려면 중국 쪽 모멘텀에 면세 파트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오늘 시장에 2차 전지도 돋보였지만 리오퍼닝 관련된 주들이 꽤 있었어요. 네.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5%도 올랐고 그다음에 호텔신라 그리고 LG생활공도 상위 20위권 내에 포진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럼 외국인들의 수급이 원달러 환율이 높은데도 이 종목을 지금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수급을 먼저 확인을 해보죠. 예. 이거 아마 시장에서 다 확인하셨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하게 지금 연기금하고 외국인 쌍끌이. 참 이런 표현 오랜만에 써본 것 같은데 그만큼 수급이 이렇게 외국인하고 연기금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은 솔직히 낮은 편은 아니에요. LG생활건강. 그렇다고 해서 비싼 편도 아닙니다. 네. 지금은. 근데 올해는 이제 1분기 때 워낙 어닝 쇼크를 맞았어요. 실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쵸. 참담하더라고요. 여기 제품 안 써본 사람이 없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남성이라면 모두 다 LG생활건강 제품을 쓰기 때문에 예. 뭐 자연풍도 LG생활건강 거거든요. 잘 하셨고 단지 시청자님한테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100% 하셔가지고 예전에 이제 손실을 좀 내셨을 것 같아요. 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 부분을 한꺼번에 만회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아마 목표 주가를 한 100만 원 정도까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합니다. 일단 답변부터 드리면 100만 원 정도까지는 LG생활건강의 어떤 네임드라든지 또 앞으로 중국 쪽에 이제 문호 개방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뭐 이 코로나 국면이지만 제가 봤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갈 생각은 없거든요. 네, 지금 맞아요. 정부 형태를 보게 되면. 가능한데 그 50%를 반도체 쪽이나 자동차 저가에서 좀 더 쓰시면 좀 더 빠르고 좋은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 50%로 섹터를 좀 접근을 하시고 시청자의 마음이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맨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질문이 올라오면 왜 이 종목을 샀을까? 왜 100% 하고 싶어 할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동차 내지는 반도체 쪽에 이제 많이 떨어진 종목들 네. 정말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로 50%는 접근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죠. 80만 원 넘어 안착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넘어가지 못할 거예요. 네. 절대로. 제가 봤을 때는 한 70만 원까지 다시 밀렸다가 기간 행보를 조금 하고 눌림목 정도 주고 다시 넘어가는 그런 네. 형태를 띄울 것 같고요. 그러면 LG생활건강 연말까지 최대 목표가까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지금 짧게 봐도 90만 원까지는 반등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까 금방 연기금 단가를 계산을 해봤더니 시청자님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면 그들도 이제 수익을 내려면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90만 원도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갈 것 같고요. 최종 매도 목표가는 97만 원 정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네. 예전처럼 100만 원 이러는 못 갑니까? 그렇게는 좀 무리일 것 같아요. 네. 그렇게는 좀 무리일 것 같고 시장 자체가 이제 경기 침체 국면을 가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에서 트라이를 좀 보시고 네. 그 다음에 비중 추가하지 마시고 현금 들고 있는 거는 자동차나 반도체 쪽으로 한번 선회를 해보자. 네. 최종 매도 목표가 97만 원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일단 목표 주가 90만 원 위로, 97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추가 매수는 여기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시지 말고 나머지 50%는요, 뭐 자동차나 반도체, 숨죽이고 있는 그쪽으로 한번 담아보시는 걸 추천을 또 해주셨네요. 참고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큰 수익 거두시길 바랍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종목 LG 생활건강 봤습니다. 자,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따상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하면서 LX 하우시스 갖고 계시네요. 자, 이 종목 매수하신 가격이 그런데 좀 높네요. 62,335원. 그래도 뭐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 7%시거든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손실 적게 청산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응 부탁드립니다. 네, LX 하우시스 이제 치우고 싶은데 손실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가가 44,550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손실 좀 줄여보면서 적절히 팔고 나올 수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일까? 이 질문인 것 같네요. 자, LX 하우시스도 참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죠? 지금 뭐 고점 대비 60%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는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운영자님, LX 하우시스인데 요 손실 좀 줄여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봐야 될 거예요? 예, 뭐 손실 네. 줄이시는 건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업황 자체가 안 좋잖아요. 네. 건설 자재 쪽에 인테리어 중심의 회사 건설 자재 쪽에다가 회사가 이제 안 좋은 쪽이 아마 자동차 부품 사업도 있는데 자동차 부품 사업이 안 좋아서 2020년도가 매각 추진하다가 매각이 아마 무산됐을 겁니다. 아마 네. 그 부분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이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영업에 손실이 났는지 400 이상 대규모 적자가 났거든요. 예. 영업이익 자체도 시장의 가이던스에도 훨씬 못 미치는 50억 정도밖에 안 난 걸로 알고 있고 거의 어닝 쇼크 수준의 1분기에서 2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건설 업황 자체가 급격히 지금 금리 인상 국면 쪽에서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내 지금 건설회사들이 올해 그 물량 공급하려고 했던 아파트 신규 물량 자체도 다 지금 딜레이 시켰거든요. 미분양파 증가됐다 보니까 그래서 건설주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네. 오늘 시멘트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 시멘트 가격 인상 얘기하면서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팔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건설업체들이 이것 때문에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체들이 업황 안 좋아지다 보니까 미분양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상반기 때 원자 가격도 급등에 따라 가지고 앞서 얘기했던 시멘트 가격이라든가 철근이라든가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건설업체 원가 부담을 작용하면서 대체적으로 1분기에서 2분기 때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쉬었고 GS건설도 안 좋게 나왔고 전반적 건설업체가 안 좋은데 하반기로 갈수록 더 안 좋습니다. 여기가 금리 인상 국면. 그래서 모멘텀도 안 좋다. 그래서 LG하우시스는 그 전부터 건설업황이 좋을 때도 건자재 쪽에 대한 예사가 사업 구조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예. 업황이 안 좋아지면 LG하우시스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 굳이 건자재 쪽에 산다 한다는 저는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KCC로 교체하는 게 낫다고 봐요. 네. 이제 이 회사가 지금 뭐 실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400억 정도 2분기에 적자가 났기 때문에 올해 뭐 주당 순이익 자체도 안 좋을 거고요. 네. 거의 적자 수준이거든요. 지금 지배주 순이익 적자잖아요. 지배주 순이익 적자가 나오는 쪽인데 건자재 쪽 업종 대표적인 게 KCC잖아요. KCC는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KCC는 실적이 상당히 좋은 이유 자체가 원민팀이라는 그 실리콘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네. 원재료 가격 하락 부분 자체가 반영돼서 급속히 좋아진 회사예요. 업종 대표적인 규모에 들어가고 PER이 지금 5배짜리 회사입니다. 자산 가치도 PER이 0.5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건자재 쪽에 매매한다 한다면 굳이 매매한다 한다면 저는 KCC를 어제 급등했다고 오늘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네. 예, 그래서 주가 정정받을 때 그런 쪽으로 교체해서 길게 가는 투자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 이거 생긴다면 LG 하우시스는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목표치가 47,800원입니다. 이 가격대가 맥시멈 현재로 봐서 업황도 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48,000원 정도가 적정하게 주가 그래도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38,000원대에서 지금 45,000원까지 올라왔으면 그 10% 이상 올라왔거든요. 다른 지수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력은 크지는 않다. 다만 앞서 이제 실적 부진 부분 자체가 다 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네. 하락은 제한적일 것 같은데 48,000원 이상을 상회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에릭사우시스 매도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가격은 너무 높게 생각해 주시지 마시고요. 48,000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건자재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에릭사우시스 말고 KCC 같은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낫다라는 판단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따상님께서 보내주신 에릭사우시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또 다음 종목 가보죠. 이 종목 진단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또 골라봤거든요.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편백나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자, 넵튠 살펴보겠습니다. 자, 넵튠 매수가는 15,5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이 가격 보니까 바로 뭐 최근에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1,300원까지 얼마 전에 빠졌다가 금세 또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넵튠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죠. 자, 김민준 전문가님, 넵튠입니다. 바로 최근에 들어오셨거나 얼마 전에 급락 나오기 전에 그때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요 종목 지금부터는 어떤 점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단기 단타 네. 참 많이들 하시네요. 이렇게 보니까 잘 하셨고요. 네.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게임주들 보게 되면 지금 현 정부에서 그렇게 뭐 보수적인 관점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뭐 NFT에 대한 샌드박스라든지 법안이 해결이 되진 좀 않았어요. 네. 그거는 팩트로 말씀드리고. 기대감은 있는데 뭐 네. 당장 보이는 건 없네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유창화 앵커님께서 네. 계셨거든요. 정확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우리나라하고 중국만 해결이 안 됐어요. 다른 나라 다 해결이 됐는데. 근데 요즘 게임주들이 뭐 판호 기대감도 좀 있고 중국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왔죠. 뭐 좀 들썩들썩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위메이드 맥스인가요? 네. 상한가로 직행도 그렇습니다. 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엔 NFT지 않습니까? 여기 모바일 게임이니까 넵튠도 마찬가지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중에 예전에 우리 조금 오래되신 분들 아실 것 같아요. 사천성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사천성이라는 게임이 여기 거거든요. 요즘은 이제 MMORPG가 대세니까 네. 모바일 게임 쪽으로 많이 박차를 가하는 것 같고, 오늘 보니까 에드엑스 흡수합병 그런 소식이 좀 있었고, 여기 이제 최대 주주가 몇 년 적자 회사인데 왜 계속적으로 재무가 좋느냐, 이거 실적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보시면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네. 5년 내내 적자입니다. 어허. 이것도 참 신기하죠. 예. 근데 최대 주주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어. 그리고 이 넵튠에서 네. 크래프톤 주식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적자인데도 영업이익이 적자인데도 단기순이익이 생긴 연도가 있어요. 그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 지분만큼 돈을 받았겠죠. 이제 여기 이제 최근에 보니까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기관 행보의 모습으로 이렇게 옆으로 좀 갔거든요. 이미 지금 수익 중이신데 이제 궁금한 게 이러신 것 같아요. 더 뚫고 갈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신 것 같은데 가능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요소가, 기술적으로 일단 판단을 해놓고 시황적인 요소는 두 가지지 않습니까? NFT에 대한 뉴스 플로우, 그 다음에 중국의 판호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한 며칠 나와주면 게임주들이 오늘처럼 들썩들썩 하거든요. 네. 오늘은 이제 구주도주들이 상당히 선방을 하는 하루였어요. 네. 구주도주 뭡니까? 2차전지, 메타버스, NFT. 코스피도 LG에너지솔루션. 코스닥 쪽도 가게 되면 게임주들. 여기에다가 이제 전일 흐름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신재생, 뭐 반도체 이런 거였거든요. 자동차. 네. 오늘 달랐죠. 좀 보유 의견을 드리고요. 단지 매도를 단기 단타를 할 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좀 버티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손절을 잡고 할 것이냐, 그리고 매도는 언제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이 부분 철저하게 지키면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중이 10%라서 손절 채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도는 하지 마시고 손절가는 좀 넉넉하게 밑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분명히 지켜져야 되는 선이거든요. 14,000원 제시도록 하고요. 위로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뭐 위로 한 3만 원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럴 만한 원동력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럴 만한 원동력이 있으려면 지금 각 부처에서 미루고 있는, 뭐 너가 해라 내가 해라, 부처별로 지금 이거 미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확정되고 NFT 관련된 법안이 통과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러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서로 좀 정쟁이 굉장히 쟁점화되고 있어서 그러기는 어려워 보이고, 기술적인 매도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20에서 이동평균선을 넘어간다면 제가 봤을 때 레인지 보면 18,500원에서 19,000원까지는 매도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측정하셔가지고 우선은 가기 전에 17,000원 안착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안착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 안착시킬 공산이 커요. 그런데 그 이상은 못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레인지 봄이 18,500원에서 19,000원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넵튠까지 해서 이렇게 종목 진단 오늘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준현 운영력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운영자님,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거의 뭐 베어마켓 랠리에 확실하게 진입했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은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라 상승 추세 진입 가능성까지 얘기할 정도로 상승폭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렇지만 국내 시장 자체는 여전히 베어마켓 랠리의 국면 쪽에서 제한적인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방에 대한 변동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한 우려감 자체도 전일 ISM 서비스 지표 자체가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도 가질 수 있는 쪽이고 물가 지표만 좋게 나오면 주가는 상승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다음 주에 8월 10일 날 미국 시간으로 CPI 지표 발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의 무난하게 시장 예상치가 지난달 9.1에서 8.8로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만 나온다 한다면 시장은 좀 더 상승 추세 진입 가능성까지 얘기할 정도로 긍정적인 쪽 시장에 붙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음 주 개인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화요일 정도까지 늦어도 이제 수요일 정도는 이제 관망을 할 것 같거든요. 발표를 앞두고 화요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랠리가 전개되지 않겠는가. 다만 주가 자체가 빠르게 가지 않는다. 그 이유 자체가 지금 단기 과열입니다. 나스닥 시장이 지금 단기 이격 기준 과열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이격 기준이 107.4거든요. 올해 그 3월 말경에 나스닥 시장이 12,500에서 14,600까지 올라갈 때 그때 제외하고는 지금 최고 수준입니다. 107을 올라가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이상, 두 번, 세 번 이상 안 나오거든요. 벌써 두 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도 조금 나스닥 시장도 쉬어갈 가능성이 크고 국내 시장 자체도 나스닥보다는 과열은 아니지만 이격이 지금 103이거든요. 좀 그래서 오늘처럼 주가가 올라갈 때는 빠르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오늘 같은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에서는 완만하게 사고 있는데 선물 가지고 계속 지금 변동성을 야기시키거든요. 어제는 선물을 샀다가 오늘은 선물도 5천억을 팔았습니다. 어제 5천억 샀다가 오늘 5천억 고스란히 팔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20포인트 떴다가 지수가 부합 수준까지 밀렸다가 그렇게 나오는 쪽인데 그렇지만 마이너스 변동성까지 안 나온다.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선물 매매했다 변동성이 나오면 매수 기회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략으로서는 지금은 이제 낙폭 과대 반등은 1,430 이상에서 이제 마무리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지금은 낙폭 과대 종목들 이제 순환 매수를 통한 제한적인 상승이고 시장의 주도주는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죠. 금리 시장 자체가 지금 2023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것에 시장이 배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무엇이냐? 금리 인하 국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성장주가 주도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카카오 주가가 실적은 카카오페이라든가 부진하지만은 거의 적자수 어닝 쇼크지만 주가가 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성장주가 종목 차별화 장세를 유지하는 거고요. 그중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거기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 이제 과치주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도 좋고 향후의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들 중심의 선별적인 종목 장세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관심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 한다면 뭐 자동차, 인터넷,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쪽은 비메모리, 그다음에 폴더블폰, 패키지 기판, 신재생에너지 쪽이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되지 않겠다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내일장 공략 포인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 짚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김민준 전문가께도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께서는 내일장 포인트 좀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거의 비슷합니다. 진짜 쏘은 게 운영님하고 통화 안 했는데 거의 비슷하고요. 저도 등락 과정이 지속 중이라고 보는데 한 다음 주까지는 조금 기간 행보. 왜냐면 이제 단기 과대 낙폭은 마무리 단계거든요. 이제부터는 좀 식혀야죠. 식혀야 되고 이제 변곡점은 넘어갈 만한 큰 원동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원동력이 오늘은 좀 부재한 것 같아요. 넘어가긴 넘어갔어요. 근데 그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조금 힘을 쓰면서 넘어갔거든요. 시장 선반영은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뭐 긴축에 대한 우려라든지 공포심은 다 끝났고 단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저는 마지막 퍼즐이 맨날 $1 환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여기는 해결 안 됩니다. 여기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1,300원 위에요. 해결이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갔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상승의 관건이죠. 이제 저는 코스피 지수 이꼴 삼성전자로 보는 쪽인데 오늘 삼성전자가 떨어지진 않았지만 아마 오늘 삼성전자가 1% 넘게 올랐으면 오늘 양봉 플레이로 되면서 아마 코스피 지수가 1% 마감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구주도주들만 힘을 좀 썼던 거죠. 거기도 시가총액이 상위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제 변곡점 돌파 시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여기서 손실을 좀 줄여야죠. 이게 오늘 많이들 질문하시더라고요. 지수 상승에 따른 뭐 그 해당 섹터는 아니지만 그 조금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손실을 줄이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변곡점 돌파를 하고 좀 쉬어가는 국면에서 눌림목이 나온다. 그때 신규 매수 타점이죠.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연준의 스탠스는 바뀌지 않습니다. 무조건 매파예요. 매파인데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CPI 지수로 더 이상 영향을 받고 이런 부분은 없고요. 네. 시장은 점진적으로 안정적으로 돌입을 할 겁니다. 그럼 답은 어디에 있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주 쪽에 지금 답이 있죠. 반도체, 자동차라고 저는 좀 안 하고 전기차. 전기차. 네, 전기차. 그다음에 FPCB, PCB. PCB들이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심텍,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까지. 근데 여기는 실적이 다 좋아요. 네.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5배밖에 안 돼요. PI. 충분히 올라올 수 반등 여력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의 특징 중에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매드팩토라든지 역시나 페어마켓가 있다 보니까 단기 모멘텀. 그리고 역시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답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의 전략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